이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는 고향 FM 방송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중년의 봄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인사하는 깨디 미연입니다. 저의 근황은 겨울 동안 별일 없이 제일 좋은 거죠, 그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 2, 3일은 알바 가서 커피값 벌고요. 그리고 나머지 짬 나는 대로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콧바람 쐬고 오는 그런 무난한 일상을 감사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저도. 돈도 벌고 놀고. 그 작은 딱 돈을. 황금 비율이야. 아주 작은 돈을 3대3. 벌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좋아요. 네, 저는 돈 못 벌고 바쁜 풀디입니다. 네, 요즘에 만보 걷기를 시작을 해서요.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 일하고 있고 옷 만들기도 열심히. 오늘 제가 이거 만든 옷을 입고 왔습니다. 보라. 옷장사 다 굶어 죽겠네요. 아니 저 실은 집에 있는 옷들을 좀 고쳐서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옷 만들기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버리지 않고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꽃띠 정혜경입니다. 겨울은 정말 아프게 보냈고요.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생동감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이제 꽃 좋아하는 꽃순이니까 꽃 씨앗 파종하고 있고, 그리고 모종도 또 열심히 사 모으고 있고, 이제 한 3월 하순 되면 꽃을 심어볼까 해서 모종도 계속 사 모으고 있고. 요즘에 이제 묵은 가지들 잘라서 태우는데 지금 손에 온통 가시가 박혀고 너무 아파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 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를 이번 겨울 동안 알게 돼서 정말 삶이 정말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정원이 기대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라오세요. 씨값하고 모종값은 나오나요? 저는 돈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 현실을 그래도 꽃 속에 사시잖아요. 회피하시네. 네. 강의를 해서 씨앗값은 버실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는 요즘에는 남편한테 이쁜 짓 해요. 나 이쁜 짓 했잖아 겨울에 막 이런 5만 원도 뺏고 10만 원도 뺏고 요즘 그러고 있어요. 삥. 좋은데요? 모종값으로 씨앗값으로. 주디님. 고맙습니다. 이제 아닌 계속- 것처럼. 생각이 안 잊어버리셨을 것 나구나. 같은 거야. 미리 그 고마운 거지 얘기해 네. 주니까 주디. 주디라고. 네. 다른 신분으로 살고 계셔서 잊어버리셨구나. 저 얘기하면 안 되나? 주디 나도원이고요. 저도 만보 걷기를 하는데 어디서 하십니까? 아니 몸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주딩이만 가벼워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해야 되나 말이냐 고민 중입니다. 어디라도 그런 가벼워지면 거 좋겠다. 수영하시면 돼요. 입만 또 물에서 동동 뜨니까 수영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몸이 수영하면 몸이 둥둥 뜨질 않아가지고 저도 올해부터는 그 좀 곡식 좀 한번 가까워 보려고. 어떤 그동안 한번 그냥 100평짜리 밭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냥 노름에. 풀만 계속 기르다가 올해 한번 농사 좀 한번 지어볼까 생각 중인데 일단 지금 포도나무 지금 한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올해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할 때 이제 포도 축제. 생생한 샤인머스켓을 한번 가져올 때도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할 우리는 일이 많아지네요. 다른 얘기할 때 관심이 없는데 먹을 거 아니,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최대의 관심. 닭 있었잖아요. 애완닭. 닭은 이미 치웠습니다. 어머. 다 저 쪽제비가 먹었겠죠. 아니 나는 먹는 거 챙기지 않는데 닭은 챙겨줘야 되니까 굉장히 서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간 거죠? 없애버렸죠 그냥. 이상입니다. 저는 꿈디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모종 씨앗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래
이유는 이 꿈밤 정원을 컵플라워 정원으로 올해는 바꾸려고 해가지고 무슨 플라워요? 컵플라워 정원. 컵플라워 정원이 뭐예요? 컵 안에 와서 정원을 구경하고 꽃을 컵에- 잘라서 아, 가져가는 가져가는 컵플라워 거. 정원을. 좋다. 아 제가 너무 영어를 쓰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네, 부족합니다. 그럼요. 많이. 네, 그래서 요새 열심히 땅 파고 모종 심고 늘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여기가 꺾어온 꽃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불꽃. 아 그렇죠. 예, 비디오 안 나가죠? 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년의 봄인데요. 중년의 우리가 청소년 때는 20, 30년 후에 꿈을 꾸고 있는데 저희 중년은 1년, 2년 후에 요 가까운 근자의 꿈을 꾸는데 중년의 꿈.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면서 약간 더하는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이제 선생님 정하신 주제를 듣고 처음에는 뭐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늘 살고 있었는데 중년의 봄은 이전의 봄과 뭐가 다를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뭐 개인차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벌써 꽤 몇 년 여러 해 아마 5, 6년 넘었겠죠. 그 중년이 되고 저에게 시간이 조금 생기면서 보이지 않던 꽃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한 게 이게 꽃사진 열심히 찍으면 나이 든 증거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전엔 그 꽃들이나 자연이 아무리 예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연이 예뻐 보이고 아주 작은 그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 이렇게 눈길이 자꾸 가지는 게 이전에 그 청년 시절에 제가 하지 않던 봄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봄에 무엇인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시작해야 될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봄은 네. 일단은 생동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을 지내오면서 벌써 제 나이가 60이 되어 오더라고요. 내년이면 60이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봄처럼 내후년일걸요? 이제는 정말 뭔가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젠 60을 향해 가면서 올 한 해는 정말 60 이후의 삶을 계획을 해야 될 텐데 겨울 동안에 내 번아웃 아닌 번아웃? 예, 그거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아픔이 여름이나 가을이어서 태어난 날짜가 겨울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봄이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 이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 봄에는 꽃씨를 심듯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 소망을 하나씩 심어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느 순간에 그 개인적인 경험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뭘까? 이게 생명이 끊어지는 건데 마취를 했을 때 그 느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고 수술을 받아봤으니까 이제 마취약하면 대화하다 없어지죠.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탁 깨면서 이제 그 수술했으니까 통증이 좀 오는데 그 사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느낌에. 깨끗하죠. 그냥 어디 갔다 온 거 없어요? 아니 무슨 지옥이나 천당 갔다 온 그냥 기억 싹 지워진 없어? 거예요. 싹 지워져. 싹 지워져 있어요. 완전 클리어되는구만. 그러니까 언제 눈을 감았는지 모르는데 눈 떠보니까 그냥 이제 수술 여기 와 있는데 그 사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죽을 때 고통만 없으면 그러니까 죽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저 세상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종교상으로 있다 그러지만 근데 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는 사실 걱정할 게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죠? 남아 있는 사람. 뭐 남아 있는 사람들 얘기고 나에 관해 국한해서 얘기하면 그냥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그러면은 언젠가 그 이후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뭐 이렇게 삶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그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어진 삶의 방향이라는 것도 정말 순수하게 내가 인간 나도원이 생각하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의 모습일까? 중년의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뇌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그 꿈을 설계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털어버리고 나머지 내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려면 사실은 죽음에 관한 부분도 본인이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떨칠 수 있는 부분은 다 떨친 다음에 내 꿈을 얘기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 어떤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무겁긴 하지만 아니 안 무거워. 죽을 준비가 잘 되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마무리가 들었어요. 잘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계절로 하니까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 청소년기에는 우리가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았고 지금은 모든 게 자유스러운 거죠. 경제적으로도 자유스럽고 이제 본인의 이 삶을 더 풍요롭게가 아니라 좀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예, 그렇게 사는 지금 중년의 봄이 그런 의미로 좀 가야 되는 거죠. 예. 가장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다는 그렇죠. 의미인가 예. 보네요. 약간 그렇게 깊은 자기 뜻이- 인생을 조금씩 욕심을 낮춰주면서 약간 정리해가면서 가는 방향을 가로잡아가는. 가끔 이제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할 때 의심이 드는 게 요즘은 네. 진짜 내 내가 생각인가? 하고 싶은 거였나? 이런 네. 생각을 한 번은 생각해요. 네. 남은 의식한 거 아니 누가 저도-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다라는 기준도 뭐 부탄 같은 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네, 행복 지수가 높은 부탄이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행복이라는 게 상대 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비교하지 않을 비교할 때가 대상이 없음. 가장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해야 그래도 지나온 시간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내 시간이 많은 거잖아요.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은 남의 시간이 되게 많았던 거고 그럼 뭐 70밖에 안 산다 그러면 10년이라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전정을 잘해야 된다. 네. 그 정혜경 대표가 그건 전문이죠. 여기 손에 전문가들이 가시 많으시죠. 켰대. 전정하다 가시를 박혔죠.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차례가 왔으니 네. 이제는 못 넘기겠네요. 네. 그럼 많이 정리가 안 됐지만 그래도 해보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제가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아니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것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해야지. 이거는 누구 때문에 해야지?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떠밀려 가지 않았나. 주관 없이. 누구는 뭐 부표처럼 산다고 막. 뭐 봉사활동 하러 간다 그러면은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국수 봉사하러 간다고 내가 얘기하면 엄마 나도 국수 좋아하는데 나한테도 국수 봉사를 좀 해봐 이러는 거예요. 애들 아빠도 그런 소리 하고 나한테도 좀 봉사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걸 보면 내가 너무 가족한테 소홀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엄마가 8순이셨어요. 근데 엄마가 그 8순이라는 걸 계산하기 전에 제가 맏딸인데 세상에 8순을 놓친 거예요. 엄마가 여행을 가시겠대요. 그래서 여행 가신다 그래서 나 바쁜데 잘 됐다. 여행 가시면 그냥 가시면 되니까 나는 빠지고 그래서 동생들이랑 이렇게 묶어서 여행 가시는 걸 딱 해놓고 딱 예약을 해놓고 이제 아싸 이러고 있었는데 이모가 전화하셔가지고 저보고 8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라고 막 여단을 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후다닥닥 식당을 예약하고 그리고서 이제 8순 잔치를 하다 보니 이제 빠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식구들만 한다고 해도 외삼촌을 빼뜨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잘 살고 있는 건가? 정말 눈을 안으로 떠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요 며칠 하고 있고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 하나가 네. 어느 날 이게 연락이 와서 저녁이나 같이 먹읍시다 하는데 그때 내가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그래서 좀 다음 좀 어떻게 넘어갔는데 2시간 뒤에 전화가 또 왔어요. 아까 자기가 결례를 한 것 같다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점심을 먹자고 한 거 이거 자체가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하는데 느낌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봉사 우먼 네. 어떤 저렇게 살 천사가 없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비슷해요. 네.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럼 우리는 네. 막 환영하지 않아요? 네. 나 오늘은 쉴 자유야 시간이다 이런데 네. 그 양반은 그 2시간을 그 저녁 시간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뭘- 사방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혼자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혼자 그- 있는 늘 걸 분주했기 두렵고 때문에. 혼자 내가 있는 걸 할 왜 줄 모르는 그러냐면 사람. 자기 존재감이 없어진 거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 불러주지도 않고 내가 어디 갈 일도 없고 그날이 그 시간은 비어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위험한 삶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개인적으로 뭔가 취미 생활을 해라 뭐든지 그래서 한 30분을 얘기한 것 같아. 정말 잘 듣는 줄 알았더니 똑같아. 잊어먹었고. 근데 그분도 60이 넘었어요.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성공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사람들이 떠날 텐데 주변에서 그럼 자기 시간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점점. 네.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자기 학대로 가는 거예요. 네. 공허하죠. 이게 아,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게. 그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뭐 맞아요. 그 이기적인 거, 이타적인 것도 사람이 남을 위해서만 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나만 위해서 살면 또 균형을 맞춰야 괴롭지. 되는데. 그래서 그 중간을 내 마음 안에서 일단 평화로운 그 지점을 찾아내기까지가 쉽지 않고 그런 또 주변도 조화롭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런 걸 찾아가는 공부를 하는 게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게 맞는 거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친정 어머니도 80대 이제 한 3, 4세 이렇게 되셨는데 코로나 때 이제 다치셔서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굉장히 활동적인 분인데 그 활동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서 지금은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는 게 조금 힘든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 다른 엄마랑 여행을 갔어요. 이렇게 그 다른 그룹에서 그 왜 80대 엄마와 딸과 그리고 얼결에 섞여서 그래서 굉장히 이거 부담스러운 여행인데 나 내 엄마하고도 못 가는 여행을 이게 남의 엄마하고 여행을 가도 되나 이러고 갔었는데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 말씀하시는 거나 영혼이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왜 티키타카가 될 정도면 뭔가 이렇게 굳어 있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기억에 나는 게 이제 뭐 다 아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부모는 기둥이고 뿌리기 때문에 부모가 흔들리지 않아야 그 기둥에 달린 가지들은 흔들리다가도 또 뻗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 해주셨던 거랑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떤 스트레스 위기가 왔을 때 너무 그 감정으로 들볶고 이랬었는데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거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가 없었는데 누군가 친구가 끌고 가서 이제 절에 가서 그런 참선을 배웠대. 그게 정확히 명상인지 참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그 자신을 돌아보고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은 좀 요가를 젊어서 또 꾸준히 해서 몸도 굉장히 그 균형 감각 있고 괜찮은 건 물론인데 그 마음 수련을 많이 하셔서 왜 그 감정에 부안해동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를 조금 객관화해서 보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더라고. 그게 얘기를 잠깐 해보니까 느껴져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게 왜 지금 그냥 내 생긴 결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실은 그 나이 든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느 정도 진짜 노력과 수련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봄에. 그래서 60에서 80까지가 가장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80이 넘으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식들의 간섭을 받아 80이 넘으면. 근데 자식들의 간섭을 받지만 또 요즘 애들은 또 자식의 간섭 또 자식도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0 이후는 그냥 먹고 자고 하루 일과로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60에 80까지 가장 자기 개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제가 요즘에 아까 컵플라워 정원 때문에 바쁘다 그랬는데 꽃을 가꾸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 시간. 계속 거기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 꿈은 아니지만 그만큼 자기의 작은 만족도가 행복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꽃을 가꾸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일단 씨앗 파종하고 뭐 묵은 가지 잘라내고 건초 걷어내고 이럴 때는 정말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연하고 시간이 치유하는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치유 농업이 좀 활발하게 되고 있는 네. 그 이유가 바로 저는 이제 농업은 직접 하지 않고 주변이나 이제 어른이 하시는 걸 봤지만 제가 시간의 힘이 정말 세다고 최근에 느끼는 거는 제가 왜 남들이 보면 제가 되게 수더분해 보일 줄 알지만 실은 엄청 뾰족하고 예민한 그런 칼날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뒤끝 장렬이고 막 이런데 제 느낀 게 이렇게 왜 나이 들면 우리가 건망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서운하거나 힘들었다가 그걸 정말 내가 잊지 않는 성격인데 물론 은혜도 잊지 않지만 그 잊지 않는 성격인데 어느 순간에 그 원인을 잊어버리더라고. 처음에 화는 난 것 같은데 왜 그랬지? 약간 이제 뭐 저희 뭐 부부 사이도 감정만 남았어. 분명히 나 그때 엄청 서운하고 화가 났는데 뭐 때문에 그랬지를 잊었는데 최근에 내가 느끼는 거는 그 감정조차 잊히는 것 같아요. 그 잊힌다기보다 약간은 무뎌지는 거. 거지. 그게 이제 왜 그랬을까? 시간의 힘. 그러니까 정말 왜 그 상황에는 막 불화산이고 화라산이 되잖아요. 삶이 뭐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또 외롭거나 좌절하거나 이럴 때 그 구덩이 안에서는 자기 마음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니까 정말 이렇게 굉장히 연해지기도 하고 이거 너무 신기하다. 정말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게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이 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과 현재를 생각하는 중년과 뭐 왕년을 생각하는 노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지나고 나서 후회되는 거는 해서 후회하는 건 굉장히 드문 것 같고요. 특히 잘해주고 나서 후회하는 거는 적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더 잘해줄 거리라는 마음이 남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아끼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멋있네요. 아끼면서 좀 살았거든요. 제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봤자 제가 뭐 얼마나 베풀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 망설임이 있을 때 이걸 해 마라 뭐 그런 거 있지. 꼭 뭐 주변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좀 가끔은 나도 모르게 인색하게 굴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회한이 남지 않게끔 더 많이 이렇게 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를 좀 낮추고. 중년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10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거를 고민을 좀 해야지. 그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그 부모님이 가장 우선 되잖아요. 사실은 자식, 네. 무슨 가정 문제가 그러면 이게 잘려요. 한 서너 가지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미뤄진다는 건 뭐냐면 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근데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 놓으면은
그 부모님을 모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족 관계를 보면은 계속 물린 사람이 효자야. 마음이 약한 사람이. 네, 맞아요. 그건 경제적인 것도 아무 관계 없고 마음이 약하고 좀 이렇게 모질지 못하고 그래도 그래도 그 마음이 여린 사람이 그냥 모시게 되다가 돌아가고 싶으면 제일 욕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주변에 참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게 좀 놀랐는데요. 이 정말 친정 엄마랑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있어요. 그 결혼해서도 물론 이제 맞벌이하고 바쁘고 전문직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손주들을 케어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98세였고 한 제가 안 기간만 해도 최소 15년을 치매를 앓으셨는데 요즘은 왜 요양원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인데 집에서 그 딸과 사이와 그다음에 그 손주가 이제 성인이 됐죠. 그 손녀 손주가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모신 거예요. 그 심지어 그 딸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해서 낮에는 또 요양보호사인 언니가 와서 돌보고 퇴근해서는 이제 그 딸과 사이가 이제 4명이 서로 스케줄을 공유하면서 그 주말까지 해서 뭐 그렇다고 이게 이제 그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유쾌하게 지내는 걸 저는 목격을 했는데 이유가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뭐 일방적인 희생을 하거나 왜 자기가 힘든데 참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평하게 이 분할을 하고 오픈해야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 걸 굉장히 활달한 레저를 많이 즐겼어요. 뭐 수상스키를 간다거나 뭐 암벽을 탄다거나 막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걸 가고 싶을 땐 가요. 그 대신 이제 당번을 정하고 또 온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을 때는 이제 모시지 않는 다른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와가지고 엄마를 위탁하고 갔다 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뭐 저희가 내가 보지 못한 순간에 힘든 날들도 분명히 있겠죠. 뭐 밤잠을 잘 못 잔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진짜 이게 제가 볼 때 표정을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짜증내거나 우울하거나 불행이 아니라 늘 이렇게 유쾌하고 밝고 또 심지어 뭐 사람들 초청해서 와인 파티하면 그 치매기를 어머님이 같이 참석해서 왜 이 상황은 이해 안 되지만 이렇게 치얼스도 이렇게 같이 하시고 막 그랬던 분이었는데 그 떠나실 때도 그 급하게 119를 부르지 않고 또 병으로 오래 뭐 이렇게 고생은 안 하셨는지 하루 종일 엄마하고 10몇 시간을 같이 누워서 대화를 하면서 그 엄마하고 지나왔던 그 추억 중에 정말 행복했던 장면들을 그러니까 엄마가 뭐 다 알아듣지는 못하셨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만해. 그러면서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 얼굴을 봤는데 너무 그 뭐라나 해맑고 밝은 편안하게, 얼굴인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왜 더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다라는 말이 그런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 없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물론 당연히 이별은 슬픈 거지만 그 장례식의 분위기가 막 침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경쾌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녀들이고 다 얼굴이 밝았던 게 인상적이었고 저희는 사실 저희 아버님 시아버님도 치매 앓다 떠나셨는데 저희 어머님도 뭐 어머님은 사실 케어하면서 힘들어 하셨는데 아버님 떠나신 다음에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까 왜 정말 할 만큼 하셨구나 왜 사랑을 다 주셨구나라는 그 느낌이 딱 제가 느껴졌어요. 이게 중년의 봄의 주제인데 네. 노년의 봄인 것 같아 주제가. 아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중년에 서 있지만 사실 저희는 돌아보면 옆에는 자녀들이 있고 성장한 자녀들이 이제 독립해지기를 바라보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일찍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또 아프거나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잖아요. 근데 그래서 같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데 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그건 특수한 케이스라고 그렇죠. 좀 보고요. 그렇죠. 왜 그러면 웬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좀 대부분 뭐냐면 부모님이 혼자 있을 경우가 많은 사람 가족이 대부분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뭐 맡기는 요즘은 결정이. 이제 근데 그냥 대세가 저도 어머님을 그러니까. 요양원에 맡겼는데 예, 예, 예. 혼자 모셨다가 이렇게 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제 내가 받은 느낌하고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충격을 받은 게 나 힘들어서 이제 얘기했는데 그 3주 뒤에 2주인가 3주 뒤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오지를 말래. 적응할 때까지 적응해야 오지 말라고.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네. 뭐 집에 가려고 하고. 음. 근데 그 심리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옛날 고려장하고 똑같습니다라고 맞아요. 요양원에 저희도 맞아요. 느껴요. 본인이 영혼이 현대판 떠나는 고려장. 거죠. 아니 본인이 유료 고려자. 본인이 자식들한테 버려진다는 생각을 그럴 가져서 것 같아. 발버둥을 치는 거래요. 맞아. 맞아요. 근데 다행히 치매가 있어서 그게 지속이 안 되니까 순간순간 생각나는 그래서 거라 이주라고. 충격이 덜 한 거지 정상인은 그럴 수가 없다고. 근데 그 고통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할 때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네. 내가 모시고 내가 사실 둘 다 고통이거든. 이게. 맞아요. 그리고 요양사가 오는데 요양사가 맞아야지 되는데 또 안 맞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어떤 우리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지 모르고. 부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근데 이야기로 근데 중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모잖아요. 돌봄. 그다음에 자식 문제고, 그다음 부부 사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자유롭지 사실 자신의 못하네요. 삶이라는 게 계속 강요된 삶이고 세뇌된 삶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은 그 나 밖에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이라든지 자기 상대방 이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좀 해야지 내게 나온다는 거죠. 몇 주 전에는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안락사를 했어요. 네, 근데 들었어요. 그거를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 세대는 앞으로 그게 이제 또 스스로 하나의,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는 네. 또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안락사 되게 행복한 삶의 한 선택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고통 없이. 그러면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 난 타살이니까. 타살이 종교 타살은 안 되지만 자기 생각이 타살이니까. 그거 이제 안락사하고 네. 자살하고 또 어떤 관계 이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종교적으로는 아직 판단이 안 된 것 같은데. 판단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의학적으로 판단이 안 된. 지금까지 이제 중년의 봄을 얘기했는데 노년의 봄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노년의 봄을 주제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중년의 봄을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네. 마무리 네. 하시죠. 네. 영상도 찍혀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가 됐든 찍혔죠. 마무리 찍혔죠. 지금 마무리해도 괜찮나요? 예. 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아니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그 세뇌된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네네. 어쨌든 저희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늘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제가 아니요 다음에요 조금만요 이렇게 많이 빼서 참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 오늘의 주제를 처음 듣고서는 좀 막연한데 추상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중년의 봄을 놓고 가지가 뻗어나가서 굉장히 저희가 다양하고 많은 또 현실적인 얘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이 좋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풀이라는 말이 막 풀어 헤쳐서 풀이래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 얼었던 땅을 씨앗에서 뚫고 올라와서 뭔가 그 굳어 있고 딱딱하고 경직된 그 무언가를 풀어주는 게 진짜 봄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젊은 날의 봄과는 다르지만 또 봄은 봄답게 씩씩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은 하면서 오늘 인사 끝내도 될까요? 예, 그냥 네. 끝. 아주 좋은 마무리. 그냥 끝. 박수 치면서 네. 끝내죠. 네. 저희 네. 고향 FM 참 좋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예. 다음 달에 봬요. 우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원고 없이 하는 방송. 수고하셨습니다.